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11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TBS 100만 구독 캠페인 9호 샵 1 합시다. 해당 캠페인을 다들 한 번쯤은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당 캠페인에 대해서 이 황당했던 국힘의 태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지난 5일 해당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이렇게 3명의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트집 잡고 있는 캠페인 영상,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일해야죠. 일해야 돼 이제. 일하죠. 일은 끝이 없어요. 저요? 일하죠. 시민의 방송 TBS 유튜브 100만 100만 구독자 만들 캠페인이에요. 일. 일합시다. 일합시다. 그래요. 일합시다. 일합시다. 저도 일하거든요.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일해주세요.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일합시다. 일합시다. 100만 가자. 될 리가 없다. 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아마 다들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하는 부분은 괜한 트집,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정말 트집 잡을 게 없다 보니까 별걸 다 가지고 이 생떼를 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국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선관위 재보궐선거 본격 관리 돌입한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무엇보다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12월 8일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월 4일, 그러니까 국힘 미디어 특위에서 문제를 지적한 시점, 이때도 이미 사전선거운동 기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의 이유를 설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TBS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일해주세요, 이런 캐치프레이즈에서처럼 동음의어인 일을 하다 라는 의미와 숫자 1, 이거를 활용한 거고, 그러한 의미가 결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그리고 두 번째, 국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캠페인의 색상까지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캠페인의 색상이 민트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파란색인 민주당이 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었죠. 바른미래당이 있을 때 이 캠페인을 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캠페인 색상은 애초에 TBS의 상징색인 그 민트색을 그대로 쓴 것인데, 이걸 트집 잡는 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요, JTBC와 채널A가 파란색을 자주 쓰니까 민주당이고, TV조선은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MBN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언론사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한마디로 유치하기 그지없는 억지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당 차원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고 교통방송은 교통전문 방송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뉴스공장이라는 것 자체의 프로그램이 여권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TBS는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보수 성향의 지인분들도요,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팩트를 잡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여권만을 결집하기 위한 언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 또한 정말 괜한 트집으로 해석되기가 충분해 보입니다. 정작 국힘은 제대로 일하는 곳에 트집을 잡고요, 언론답지 못한 것들은 지적도 안 하죠.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윤석열 국밥 먹는 게 서민적 모습이다, 이런 걸 찬양하는 보도나 윤석열과 이순신을 비교를 하면서 영웅으로 추앙하는 그러한 보도 행태는 왜 바로잡지 않을까요? 선택적으로 이 편향성을 논하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 프레임 논리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일합시다 라는 캠페인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국힘의 이 황당한 헛발질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도 혀를 차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도 11일 뉴스공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영상의 맨 끝에 자신은 이런 류의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 명이 될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 발언이 영상 마지막에 담겼는데, 그렇다면 국힘의 해석대로 풀어볼 때 기호 1번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자신을 고발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유머 있게 넘겼습니다. 해당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될 리가 없다. 네, 생트집 잡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황당한 생떼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머 있게 김어준 총수가 11일 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 네티즌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면 발음과 표기에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일본도 고발하고 조선일보도 고발하고 동아일보도 이름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발해라. 국민의힘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이름에서부터 이들처럼 대놓고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집단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의 황당한 해석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시즌 1, 시즌 2 뭐 이렇게 앞에 뭐 숫자 1이나 2가 들어간 드라마나 예능이라고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 것 같다라는 식의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총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트집 잡는 게 핑계거리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겁먹게 하고 입 닫게 하려는 그런 취지로 협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요. 다음 네 번째, 지난 8일에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결정에 따르면요, 해당 캠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자체 종결 처리를 내렸죠. 이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관위가 그 TBS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그 조사 방법과 종결 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성 의심을 부추긴다. 솔직히 말하면요, 영상을 보고서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무슨 피해 망상급 상상력이지 않을까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더 큰 난리가 나겠죠. 다음 다섯 번째, TBS는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혹시나 불필요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니까 캠페인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TBS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캠페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죠. 말 그대로 작금의 불필요한 오해로 프레임을 그들이 씌우고 있으니까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못하게 영상과 캠페인을 내리겠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힘과 극우 언론들에서는 TBS가 봐봐라, 찔리니까 내린 거 아니냐, 문제가 없었으면 당당하게 내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의 황당한 헛소문을 또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TBS의 그 캠페인 일합시다 그 문구의 어떤 제작을 담당했던 용역업체가 정철 카피라이터라고 알려져 있는 전문가인데요. 그 정철 대표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구호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위한 시를 썼기도 했고, 부산 해운대갑 출마했던 유영민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해서 노래 가사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캠페인의 문구 작업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사전 선거운동의 방증이다, 이러면서 국힘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철 대표가 이를 맡았다고 문제 삼는 것도 참 코미디인 게요, 정철 대표는 정치 광고뿐만 아니라 상품 광고까지 무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유명 카피라이터죠.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아왔던 분이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업계 최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진행했다 하여 해당 인물에 대한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면서 근거도 없이 TV에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국민의 안간힘, 그저 애처롭다, 이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이 국힘 의혹 제기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들이 이 정치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 분야의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일감을 수주의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마인드, 그는 편향적인 인사라 누군가에 의해 해당 일감을 받았을 거야 라는 확대 해석은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국민께 봉사한다, 이 의미가 강하게 그들에겐 요구가 되겠지만, 정치인도 아닌 개인의 전문가에 대해서 영리 활동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정치 프레임에 개인을 끌어들여서 경력 단절을 요구하는 이 정치적 살인,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캠페인 하나로 무언가 태클을 걸어보려고 하다가 헛발질하는 국힘의 코미디성 그 비판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슈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